11월 5일 목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미 대선의 개표가 마무리돼가고 바이든 후보의 승리 선언이 임박해지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곳의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일 승복하지 않고 위헌투쟁으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면 당선 확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당일 현장 투표에서 자신이 승리했는데 갑자기 선거날 이후에 우편 투표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해졌으니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복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에 승복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바다나 조지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승리가 확실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대선 후보 득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55.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3%를 획득하므로 민주당이 선거인단 20명 모두 가져가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텃밭이었던 일리노이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3%를 획득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총 16석이 걸린 일리노이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12석으로 6석을 확보한 공화당을 앞질러 승리했습니다. 또한 연방상원의원에는 딕 더빈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공화당 마크 커런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으며 쿡카운티의 검사장 선거에서는 킴 퍽스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딕 더빈 의원은 1996년 연방상원에 입성해 2005년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에 올랐으며 지금까지 5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연방상원의원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0 미 선거에 출마한 재미 한국인 후보들의 당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5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후보가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메릴랜드 스트릭랜드 전 타코마 시장은 첫 한국계 여성으로 연방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앤디 김은 뉴저지 태생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문가로 국방부와 백악관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부친은 소아마비를 앓는 고아 출신이면서도 MIT와 하버드에서 유전공학 박사로 활동한 김정한 씨입니다. 또한 메릴린 후보는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 출생했으며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의 딸이라고 말하며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39지구 영킴 공화당 후보는 90% 집계 가운데 50.3과 49.7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리노이 지역은 안타깝게도 2명의 후보가 석패했습니다. 이수재 변호사가 레이카운티 20지구 이사직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장 투표에서는 앞섰으나 우편 투표가 업데이트되면서 민주당의 레리 링크 후보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윤예서 씨는 일리노이 상원 17지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윤예서 후보는 투표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민주당의 텃밭이고 선거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살기 좋은 일리노이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오늘 5일 개표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개표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캠프 측이 필라델피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개표를 참관하려는 트럼프 측의 접근을 막았다며 주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법원은 트럼프 후보 측 선거 참관인들이 개표가 진행 중인 테이블로부터 6피트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선관위 측은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남은 개표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두 후보의 향배를 결정할 마지막 승부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됐습니다. 미 연방세관은 올해 6월 말까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미국 운전면허 위조 서류 19,888건을 담은 해외 선정물 1,513건을 적발했습니다. 미 세관 미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정물은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온 것이며 대부분의 위조 신분증이 대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미시건주 가짜 면허증의 바코드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세관국은 이러한 신분증 사기는 신분 도용, 인신매매 및 이민 사기와 관련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티머시 레모 댈러스 지역 항만국장은 미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해외 위조범들의 먹잇감이 돼 범죄에 노출되기 용이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해군의 참전 용사가 시카고에서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 식료품 센터를 열어 화제입니다. 시카고 잉글루드 지역의 토박이인 디언 다스는 57번가와 레이신 에비뉴 사이에 비영리 단체 디언스의 시카고 드림을 설립했습니다. 다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신선한 과일, 야채, 물을 사서 냉장고를 채우며 식료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슨의 시카고 드림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있지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슨은 주민센터를 열어 작업 공간이나 영감을 주는 장소로 사용해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989만 1,198명, 신규 확진 8만 9,880명, 누적 사망 24만 672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84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632만 7,25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44만 7,491명, 신규 확진 9,000명을 넘어 9,935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10,000명을 넘어 10,030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97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